전원책 변호사가 KBS 드라이브를 통해 미국 중앙정치 무대에 뛰어든 지 4년 만에 대통령 당선된 오바마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도전하고 있는 이준석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지지는 받지만 대안 제시가 없다며 냉철한 팩트 폭행을 했습니다. TV에 자주 나오고 대중적 관심을 얻는 페이스북 글 많이 쓰고 이래서 내가 유명해졌으니까 내가 당대표 하겠다. 만약에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되면 그닥 또 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의를 내고 대한정당으로서 기능을 하겠다. 이걸 보여줘야죠. 그럼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준석 전 최고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신 것 같고. 나는 그 이준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아요. 이왕 당대표를 나갔으면 아니 나는 뭘 하겠다는 비전을 먼저 보여줘야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홍준표 전 대표 뭐 입당 문제라든가 이런 걸 두고 입씨름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우파성향 서울대학교 학생 모임인 트루스 포럼이 18일 서울대 곳곳에 대자보를 게시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화를 빙자해 정치적으로 남용하는 세력과 순수한 민주화 운동을 구별해 무고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루스 포럼은 이날 5.18은 완전 무오한 민주화 운동인가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게시했습니다. 포럼은 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재평가받아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독재 타도를 외쳤고 진정한 민주화를 바랐지만 그걸 이용한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럼은 순수한 민주화 운동과 민주화를 빙자한 기회주의 세력, 나아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혁명에 미친 반대한민국 세력을 예리하게 구별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학 시절 주변에서 활동했던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즉 산호맹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산호맹은 1989년 11월 12일 결성된 조직으로 과거 노태우 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정권 수립, 사회주의적 제도로의 사회 변혁, 진보적인 노동자 정당 건설 등을 목표로 서울대 학도 호국단장 출신인 백태웅과 시인 박노해 등이 중심이 돼 결성됐습니다. 당시 지금의 국가정보원 전신이었던 국가안전기획부는 산호맹을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목표로 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조직으로 규정해 1991년 3월 박노해를 구속했습니다. 당시 산호맹 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300여 명으로 해방 이후 최대 반국가 조직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포럼은 산호맹은 레닌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 정부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려 했다. 이걸 민주화운동이라고 찬양할 수 있나라며 80년대 중반 이후 서울대를 장악한 주사파 운동권은 김일성 사진을 올려두고 충성을 맹세했다. 어릴 적 철없는 행동에 불과했다면 눈물 어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포럼은 무고한 사람들의 안타까운 피해는 언제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다. 진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며 하지만 진실을 넘어 과장하거나 정치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럼은 처벌조항이 담긴 5.18 특별법을 대상으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5.18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포럼은 5.18은 과연 의심할 여지가 없는 완전 무오한 민주화운동인지 의문을 갖는 모든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인가? 라며 지금 이 글도 처벌의 대상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정치적 해석에 갈리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평가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독재라고 강조한 포럼은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논의는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 목적을 위한 수단은 모두가 정당하다는 거짓과 궤변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존중한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누구도 생각지 못한 5.18 활용법을 제안했는데요.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절실히 필요한 북한에 이 5.18 정신을 공급하자는 겁니다. 태영호 의원은 17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침 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언급하면서 5.18 정신은 북한을 민주화시킬 숭고한 자산이다. 우리가 할 일은 북한으로의 5.18 정신 전파라고 주장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벌어진 1980년 5월 자신의 평양국제관계대학교 1학년 시절을 언급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당시 북한 TV에서 총을 든 광주 시민들이 시내를 질주하는 장면을 연일 보도했다. 며칠 동안 강의 시간마다 교수들이 광주 봉기가 남조선 전역으로 곧 번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은 5월 27일 진압됐고 북한 매체는 전두환 파쇼 군부가 광주 봉기를 무참히 진압했다고 보도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이 진압된 지 이틀 뒤인 5월 29일 노동신문은 남조선 인민들의 반파쇼 민주화 투쟁사에 빛나는 장을 기록한 역사적 사변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광주 인민봉기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피압박 인민들의 투쟁에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라고 정의하며 봉기는 전제 정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방인민들의 근대 역사에서 처음 있는 가장 역사적 사변이라고 5.18 민주화운동을 추켜 세웠다고 회고했습니다. 더구나 북한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영향으로 민주화운동을 북한식으로 다룬 영화 님을 위한 교양시가 제작됐다며 이때부터 대학가에서 대학생들이 아침 이슬이 한국 노래인 줄도 모르고 즐겨 불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북한 노래방들에서 아침 이슬이 금지곡으로 선정되며 슬며시 사라지고 있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 규정도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며 반파쇼 민주화운동이라며 추켜 세우던 5.18에 대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주화라는 표현이 점차 빠지게 되었고 인민봉기라는 면이 강조되기 시작했다고 아침 이슬이 금지곡이 된 시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장 최근인 김정은 정권 들어 북한이 5.18 민주화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렸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는 5.18 민주화운동이 광주 대학살, 광주 학살, 광주 항쟁 등으로 정의되며 군부에 의한 민간인 대학살 측면이 강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노동신문의 광주 대학살이라는 제목으로 곧잘 나오던 기사마저 점점 뜸해지고 있다. 실례로 2019년 한 해 동안 노동신문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사를 25건이나 실었다. 하지만 2020년에는 6건밖에 실지 않더니 올해는 5월 17일 현재까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사가 한 건도 없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영호 의원은 북한 당국은 북한 체제의 덕이 될 줄 알았던 남한의 5.18 민주화운동이 사실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오히려 해가 될 것이란 자각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태영호 의원은 독재 정권의 항거에 민주화를 이루고자 했던 우리 국민의 희생 정신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된다면 김씨 세습 독재 정권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겠는가라고 강조하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북한으로의 5.18 정신 전파이다. 나는 우리의 아침 이슬과 임을 위한 행진곡이 북한 대학생들 속에서 다시 불리길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태영호 의원은 5.18 정신이야말로 북한 주민들을 민주주의와 자유로 해방시킬 위대한 유산이며 숭고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이어진 여러 정치인들의 뻔한 글과 차별화되는 내용 및 참신한 발상의 5.18 민주화운동 주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태영호 의원의 그 말이 여당은 멘붕오겠네. 어찌하오리까 부정할 수도 없고 긍정할 수도 없고라며 지금까지 5.18 외치던 사람들 입에선 한 번도 저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지. 크크. 저게 진짜 5.18 정신 아니냐? 역발상이 대단합니다. 태영호 의원이기에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광주 정신으로 북한을 해방하고 독재를 타도하며 대학생들이 아침 이슬을 부르며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길 소망합니다라고 태영호 의원의 제안을 호응하며 지지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